제가 MBTI는 F인데 이제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T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만큼 얼마 만에 모이게 되냐면요, 내 월급 절반을 저축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연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K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1억 모으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시고 가장 많이 세우시는 목표가 아마 5천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일 거예요. 1억을 어떻게 모을까 막막하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1억 모으는 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월 300만 원 직장인 분들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어떻게 돈을 1억까지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려야겠죠. 저는 올해로 7년차, 그러니까 6년 6개월을 꽉 채워서 일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1억 구간은 지났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인 순자산 2억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한 4년차까지는 5천만 원도 못 모았던 그런 욜로족 직장인입니다. 이제 4년차 넘어가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지금 3년 반 지난 지금은 제가 앞선 4년 동안 모았던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제가 얻었던 꿀팁 등을 오늘 영상에 또 담아 보았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1억 모으는 방법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제 다짜고짜 현실 직시. 제가 MBTI는 F인데 이제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T, 대문자 T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이제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이 현실 직시,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수입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하고요. 지출 중에서도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고정비 항목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고정비라고 하면 뭐 구독료, 관리비, 뭐 달달이 나가는 금액들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비는 최대한 추가하지 마시고 점차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월급 절반을 저축하는 겁니다. 내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을 떼어내고 그 남은 금액에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왜 월급 절반을 기준으로 정하냐? 이제 집에서 본가에서 출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월급의 50%는 쉽게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저축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지 그 저축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5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한다면 저는 청년 도약 계좌에 70만 원, 고금리 적금에 30만 원, ISA 계좌에 50만 원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우선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동안 월 70만 원까지 최대로 납입할 수 있고 최소한 연 4.5%의 금리를 챙겨주면서 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서 5년 뒤에는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계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는 말 그대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직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은 이 혜택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적금은요, 제가 검색을 해보고 제가 최근에도 가입한 상품이 있는데 고금리 적금은 보통 금리가 7에서 8% 정도 하는 적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적금들은 납입 금액이 최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적고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어보았고요.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50만 원은 ISA 계좌에 넣어서 굴릴 것 같아요. ISA 계좌에 넣어놓고 국내에 상장된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상장지수 펀드에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워낙 대표지수, 상장지수 펀드고요.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은 연 7%, 나스닥은 10%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 둘 다 굉장히 우량 기업들을 여러 개를 묶어놓은 그런 ETF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고 하지만 우량 기업에 내가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주식 잘 모르고 초보자라면 이런 S&P 500과 나스닥 100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이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안전자산 그리고 50만 원은 주식형 펀드에 넣었는데요.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마 만에 모이게 되냐면요. 월 배가 50만 원은 12개월 모으면 1,800만 원이 되죠. 여기서 이제 청년 도약계좌는 연 4.5%, 그리고 고금리 적금 7%, S&P 500, 나스닥 100, 연평균 7에서 10%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6%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800만 원이 첫 해에는 1,890만 원이 되고요. 이것이 3년만 지나도 5천만 원이 넘고 5년이 지나면 1억을 훌쩍 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적금이 만기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 그리고 ETF 시세 차익 등을 절대로 빼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또 다시 그 다음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복리의 혜택을 누려야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절반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저축률을 60%, 70%, 80%까지도 끌어올리시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저는 이때가 저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잖아요. 저도 20대 때는 몰랐는데 30대 지나가니까 가족이 생기는 친구들, 아이가 생기는 친구들,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삶의 행태들을 보면서 내가 나 하나만, 내 자산만 관리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저축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최대한 저축률을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이때를 돈을 모으면서 보내게 되면 앞으로 20년, 30년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다 보면 한 3년 차쯤에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때가 투자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나누어서 이 5천만 원 구간에 꼭 내 앞으로의 인생 방향, 투자 방향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여자분들은 26, 그리고 남자분들은 29, 8, 9 이렇게 되더라고요. 3년 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29, 남성분들은 31, 2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결심한다거나 이렇게요. 이런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 3년 내에 결혼을 할 거야. 아니면 2, 3년 내에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ISA 계좌로 ETF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은 수단으로 저는 발행어음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발행어음은 쉽게 말해서 증권사 예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증권사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발행어음이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우량한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발행어음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전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예적금 금리가 2, 3% 정도인데 지금도 발행어음은 4.5%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데 익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직장인의 투자 방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또 요즘에는 코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주식 어떤 것든 그 안에 굉장히 세세하고 여러 분야가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생기면 한번 강의도 들어보셔도 좋고요. 책을 읽어보면서 지식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이런 투자 방법도 있네.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네. 이런 걸 배우면서 돈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투자 방법을 내가 투자를 하려면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구나. 나는 돈을 이만큼은 더 모아야겠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주식 중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게 주식 투자죠. 소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만 단타를 하시려고 하거나 테마주 이런 것들을 노리시기보다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한번 소액이라도 사보세요. 이제 토스증권에서는 이제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진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서 내 투자 성향을 한번 파악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직접 해보면
내가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진짜 변동성을 못 견디겠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에 돈을 많이 모은 분들, 풀린 분들, 자수성가한 부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저것 다 해서 이만큼의 자산을 모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주력 분야를 열심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 공부를 해보고 내 투자 성향을 또 파악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투자를 주력으로 해나가면 좋을까, 이런 방향성을 찾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억까지 모으는 방법 그리고 꿀팁 등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또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도 정답이 아니지만 처음에 돈을 모으는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유사함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이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달콤한 결실을 맺어주는 게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인내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는 적게, 하지만 내 속도대로 꾸준히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됩시다. 안녕.